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노동자 생활을 시작해서 20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저한테는. 우리가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저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들은 해마다 빨간 머리띠를 둘러매고 임금 인상과 자기의 고용 문제를 해마다 해결해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도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자라고 누군가 깃발을 들었고, 그 깃발 아래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처음에 임금이 아니고 나도 정규직하고 똑같은 안전화를 주세요. 나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하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비정규직도 인간이다.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 권한이 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규직을 요구했고 투쟁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파업이 더 늘어날 거라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기의 임금과 고용 문제를 하청 사장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하청 사장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원청에 가서 얘기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을 5년을 넘도록 원청을 쫓아다녔습니다. 만나주세요. 교섭 한번 합시다. 5년이 넘도록 문을 두드렸으나 원청은 대답이 없었고 결국 우리는 파업을 하게 됐습니다. 파업을 하고 라인을 세우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파업을 했더니 라인이 잘만 쓰더라고요. 야,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원청의 관리자들과 구사대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파업 대오를 폭력적으로 침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라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싸워서는 답이 안 나오겠구나. 대표자들이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라인을 세우지 않은 결의들이 모아졌고, 우리는 결국 라인을 점거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손배 수십억을 맞게 됐죠. 그런데 손배를 맞은 것은 저희들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배다로, 김주익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배 노동자들은 손배 수십억을 맞고도 그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손배를 맞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투쟁 이후에도 손배를 맞고 계속 투쟁을 이어갑니다. 2년 전에는 CJ 노동자들이 똑같은 요구를 걸고 하청업체 사장들과 교섭을 하다 안 돼서 CJ 본사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CJ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J 본사에 들어온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하루였다. 왜냐하면 CJ 본사의 회장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알릴 수 있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의 이 투쟁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록 춥고 배고프고 할 일 없는 점거농성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였다라는 자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던 노조법 문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부가 주장했던 노조법 2조 3조를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조법 2조 3조가 개정되었고, 그리고 당연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원청 사용자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요구하는 이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곳 용산에서 거부를 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동자뿐만 아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족으로 들고 있는 엄마와 아빠, 누나와 동생, 오빠들이 다 모여서 이 노조법 2조 3조를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하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가슴 벅찹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 정당의 대표자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노조법 2조 3조 방송법 통과시키라고 하는 이 투쟁은 역사에 아마도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제시대 처음으로 고공농성을 했던 강주룡이라고 하는 노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죠. 민중들을 위해서,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명예이고 영예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진보 정당이 가야 할 길, 당연히 이 땅에서 가장 억압받고 천대받고 그러나 가장 성실한 노동으로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예와 명예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내고 민중이 집권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싸우는 이 자리에 모이신 진보정당의 대표자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것을 결단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웃으면서 함께 싸워나갑시다. 진보당도 항상 앞자리에 같이 어깨를 걸겠습니다. 고맙습니다.